각이 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안지원. 쉬운 투자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하루 정말 뜨겁고도 차가운 장이었습니다. 네. 한쪽은 하늘을 향해 날아갔고 한쪽은 갱도를 파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먼저 그동안에 부진했던 종목군들이 정말 그 날개를 달고 쭉쭉 뻗어 올라갔습니다. 저는 텔레콤 주식이 이렇게 탄력받으면서 가는 거 정말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주사들, 그리고 숨어 있었던 구석탱이에 있었던 음식료 관련들 등등등, 야, 주식들이 정말 오랜만에 뻗은 반면 그동안에 화랑을 보여주었던 개별 종목군들, 그리고 뭐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은 그냥 빠진 거나 하락한 정도가 아니고 지하 땅굴을 파고 하루 동안 들어가면서 많은 분들의 마음을 참담하게 하는, 환희와 참담이 동시에 공존하는 희한한 장 마감이었습니다. 네. 이런 현상이 벌어진 이유는 러시아에서 네. 핵심 개발 때문이죠. 네, 그렇죠. 러시아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푸틴이 내 딸한테 접종했다. 네, 이 얘기가 강타한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완전히 사람들을 농락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뭐 3차 임상 아니었고 뭐 이게 검증도 안 됐고 러시아 어떻게 믿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달려 있었는데 그것들을 그냥 싹 다 지워버리고 딸한테 접종했어 이러니까 이거 이제 백신 나온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자들이 빠르게 자기의 태도를 바꾼 게 오늘 시장 아니었나 싶습니다. 투자의 태도를 바꿨군요. 대상을 그러니까 많이 올라서 부담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거 언제 고만 가지 그리고 저희들도 예상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백신이 나오면 언택트든 위험하다 했는데 사람들이 다 그걸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빠르게 이렇게 자세를 바꿀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정말 빠르게 자세를 바꾸면서 확 뒤집히는 장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수급 상황은 어땠었나요? 오늘은 이제 개인들이 또 밀어붙인 장이었습니다. 거래소에서 3,500억, 코스닥에서 4,400억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1,700억 팔았고 코스닥에서 1,000억 팔았고, 네. 기관은 2,000억 코스피에서 팔았고, 네. 코스닥에서 3,000억 팔았습니다. 야, 이제 외국인 팔아도 눈 하나 깜짝하네. 외국인은 그냥 조막순이야. 너희들 뭐 돈도 없잖아. 막 니네 뭐 별것도 아닌 놈들 와서 팔아, 다 받아줄게 막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진짜 다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외국인 기관 양매도가 나고 개인만 매수하는 이런 수급을 예전에 봤을 때는 상당히 겁먹었거든요. 맞아요. 제일 두려운 날이지. 네, 그렇죠. 야, 양매도 나왔다. 이제 끝났다. 우리는 이제 지옥에 떨어졌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말이죠. 네. 이제는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개인들이 너무 익숙해졌죠, 이런 상황. 돈이 정말 많아요. 고객 예탁금이 다시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고객 예탁금을 보면 8월 10일 기준으로 51조 원을 또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49조대로 빠지는 듯 했는데 또 올라왔어.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주식을 팔아갖고 돈이 리턴 돼가지고 고객 예탁금이 는 게 아니고 주식을 계속 샀어. 계속 샀죠. 네, 계속 빠져나갔는데 돈이 계속 들어와. 그냥 요즘에 그 장마철에 그냥 비 온 다음에 댐이 점점 수위가 올라와. 물을 내뱉는데도 댐 수위가 올라오는 것 마냥 요즘 딱 지금 한국의 수급 분위기가 정말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돈이 과연 어디서 올까를 유추를 해보면 뭐 예금 잔고는 줄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들어오는 건 아닌 것 같고 최근에 중금리 상품에 대해서 좀 네. 잔고가 많이 빠지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어떤 중금리? 특히 ELS. 이렇게 장이 그 지수가 많이 오를 때는 ELS 조기 상환이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다 조기 상환 할 수 있지. 그렇죠. 6개월마다 이제 조기 상환이 이제 가능한데 이 상환금들이 보통은 장이 좋으니까 다시 ELS 재가입을 했었는데 그렇죠. 롤오버를 했죠. 요즘엔 이게 잔고가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재가입을 안 하고 직접 투자 쪽으로 오늘 돌아가는 같은 것 날도 같아요. 봐봐. 삼성물산 같은 거 막 8%씩 오르고 SK텔레콤도 뭐 3, 4%씩 오르고 KT도 그렇게 하고 그냥 뭐 배당 3, 4% 주는 애들이 주가가 3, 4% 올라 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ELS 3, 4% 주는 거 내가 굳이 이걸 해야 돼 이런 마음 정말 들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훨씬 더 그러니까 이게 뜨거운 거 보고 사람들이 옮겨가는 것 같은데요. 이제 딱 분위기가 이제 99년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이 한국 사람들의 위대한 그 투기성을 보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면 코스닥의 고점은 몇 포인트다? 2000포인트다. 2000포인트. 2000년에 2000포인트 찍고 한 번 더 쫙 빠져. 진짜 20년간 그냥 중간중간 잠깐 오르고 계속 빠지기만 했거든요. 18년에 잠깐 오르고 이번이 두 번째예요. 과연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들은 한번 미쳤다 하면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릴 정도로 비트코인도 튤립 버블 이후
최고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규모가 작아서 사태가 안 났지. 그게 튤립처럼 나라 전체를 뒤덮었으면 큰 사고가 났을 텐데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되게 점잖아 보이지만 한번 열을 내기 시작하면은 이 투기성이 감당이 안 됩니다. 저는 그걸 똑똑히 봤어요. 제 투자의 처음이 98년부터였거든요. 저 IMF 돼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나 저기 돈 좀 빌려줘요 이러면서 그때도 그것도 신용인가? 하여튼 돈 빌려가지고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그때. 그런데 야 그때는 정말 계속 말씀드렸지만 미국도 그랬고 한국도 그랬고 실적 발표했는데 적자가 나요. 주가가 올라갔다니까. 설비 투자해갖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이 개념으로. 그리고 끝에다가 닷컴만 붙이면 닷컴으로 이름 전환하면 사명 변경 공시 딱 나오면 그 다음날 상한가. 그랬다니까요. 무서웠어요. 그때. 그러니까 약간 그 필이 나기 시작합니다. 과연 어디까지 갈지. 근데 물론 우리는 계속 다른 측면에서는 장이 어떻게 해서 무너질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야 돼요. 항상 언제쯤 장이 무너질까. 근데 지금은 즐길 건 즐기면서 장은 언제 무너질까. 이 고민을 항상 같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 항상 요즘에 체크했었던 게 시장 무너지는 거하고 연계해서는 신용장구 봤는데요. 신용장구 꽉 찼죠, 이제? 신용장구가 이제 15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어저께 뉴스가 나왔는데요. 신용장구가 이제 사상 최대치까지 접어들었으니 조금이라도 이제 리스크가 될 만한 악재가 나오면 확 무너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과연 신용장구 금액만 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좋은 고민이에요. 네, 그렇죠. 칭찬이 약하네. 좋은 고민이지, 맞지. 사실 고객 예탁금이 그 사이에 많이 늘었거든요. 고객 예탁금이 이제 이번 코로나 폭락 이전에 2월 14일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본다면 고객 예탁금이 그때는 28조 원에서 지금은 51조 원이 됐고요. 그때 신용잔고는 10조 원이었는데 지금은 사상 최고치인 15조 원이 됐어요. 신용잔고만 보면 사상 최고치지만 사실 고객 예탁금 중에 신용잔고가 얼마나 있느냐. 고객 예탁금분의 신용잔고 비율을 보면 2월 14일에는 35.7%였는데 지금은 29.4%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지금 신용장은 50% 올라갔는데 보니까 고객 예탁금 거의 70%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는 고객 예탁금 올라간 게 훨씬 많으니까 이렇게 비율을 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훨씬 비율은 오히려 줄었죠. 한 6% 줄었네요. 오히려 비율이. 그러니까 무서운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이렇게 그걸 감안해 보면 다시 신용장고가 올라가는 상황, 즉 예탁금이 빠진다거나 신용장고가 더 늘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늘어날 수가 없지 않을까요? 네, 돈이 없어요. 증권사가 돈이 없죠. 증권사 지금 신용 통장이 다 비었어. 돈 다 빌려줘서 우리 맨날 그 문자 뜨는데 더 이상 빌려드릴 신용이 없으니 고객들에게 안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신용 쓰시고 싶은 사람 왜 나한테 신용 안 줘? 내 신용이 얼만데 너 나 무시하는 거야? 이러시면 안 돼요. 통장이 다 비었어요. 거의 전 증권사 다 마찬가지로 지금 통장이 비어 있다. 이런 상황이다. 간혹 신용은 허용되기도 했는데 그 대출은 거의 다 막혔다고 하더라고요. 대출도 막혔어? 그렇죠. 대출도 막혔다고. 대출이 보통 여기가 더 많은데 대출도 더 막혔어? 네, 대출이 막히고 신용은 뭐 허용됐다가 다시 중단됐다, 다시 조금 허용됐다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누가 팔면은 바가지 이렇게 물 떠오듯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거 다시 신용 내주고 그거 없어지면 안 돼주고 또 누가 팔면 이렇게 이런 식의 지금 상황이네요. 네, 그렇군요. 야, 참. 네. 그러면 또 다른 조정 가능성 신호는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신호 가능성 중에 이제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공매도가 이제 9월 달부터 다시 재개가 될 수 있는데요. 9월 16일부터 재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찬반 논란도 좀 핫한 것 같아요. 예. 일단 공매도 금지를 연장을 하자, 계속 공매도 못하게 하자라는 입장에서는 3월 이후에 시장 상승에 이제 공매도 금지가 큰 영향을 줬다. 네. 공매도가 없었으니 이렇게 시장의 화랑이었던 거 아니냐? 팔 좀 올리고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 좀 가. 화랑이었다. 나보다 얼굴 좀 맨날 내 얼굴만 이따만하게 나오고 말이야. 맨날 앞으로 가도 되잖아. 그래 이제는 제가 좀 얼굴 커지겠습니다. 네. 그랬던 거 아니냐? 뭘 그랬던 거 아니냐? 시장이 좋았던 게 공매도 금지를 했던 덕택을 본 거 아니냐? 그렇지. 나 그 상당 부분 일리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일리가 있죠. 네. 그리고 반대 입장에서는 공매도를 이제 허용해 주자라는 입장에서는 공매도를 허용해 줘도 시장의 타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이에요. 그거는 자기네가 공매도 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그런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제 코스피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주식 선물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주식 선물. 굳이 삼성전자를 공매도하지 않더라도 그렇지. 주식 선물 선물을 매도를 매도하면 해버리면 되니까. 똑같은 포지션을 잡을 맞아. 수 있기 때문에 음. 굳이 공매도가 허용이 되더라도 음. 엄청난 타격이 올지는 않을 것이다. 아무런 타격이라고 얘기할 수 대형주는 없겠지만. 공매도와도 타격은 없는 거 맞을 것 같아요. 대형주는 그쵸. 별일 없을 것 같아요. 뭐, 네,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른 주식도 많지 않고 하니까 그거는 괜찮을 것 같고 작은 주식들은 타격 있지 않을까요? 작은 주식들은 좀 타격이 있겠죠. 누가 봐도 공매도를 치고 싶어하는 음. 좀 큰 이유 없이 급등한 그런 종목들은 네. 공매도가 재개되면은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럼 과거에 공매도 닫았던 때 있었잖아요. 닫았다가 다시 풀었을 때 어땠나요? 그때 과거를 말씀드리면은 일단 두 번의 사례가 있습니다. 네. 2008년도, 2011년도 두 번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풀었었는데요. 네. 2008년도 10월 1일에 공매도를 금지했었다가 2009년 6월 1일에 공매도를 재개를 했는데요. 네. 이 재개한 첫날 코스피는 1.4% 올랐고 코스닥은 2% 올랐습니다. 그리고 공매도를 재개했는데 주가가 올랐다고? 그렇죠. 재개했는데 주가가 올랐어요. 왜 그랬을까? 당시 뉴스를 찾아보니까 이제 공매도 재개 날인데 음. 공매도에 대한 언급이 그냥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별 이상 없이 그냥 넘어갔구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네. 흘러갔고요. 2011년도 8월 네. 10일 날 공매도를 금지했었고 2011년 11월 10일 날 공매도를 재개했는데요. 이 네. 허용한 첫날 코스피가 5% 빠졌고 그럼 공매도 풀어서 그런 거 아니야? 코스닥도 4% 빠졌는데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과연 공매도가 네. 이렇게 타격이 그런 것 큰가를 때문에. 봤더니 당시 뉴스를 찾아보니까 디램 가격이 많이 빠져서 디램 가격 반도체 폭락. 주가들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삼성전자 5% 빠졌고요. 예. 그리고 그 전 미국 시장을 봐도 해외 시장을 봐도 일본의 그때 당시에는 반도체 기업 중에 엘피다라고 엘피다 있었죠. 있었죠. 엘피다 네. 마찬가지고 마이크론 마찬가지고 반도체 업체 주식들이 8에서 10% 정도씩 빠졌어요. 그럼 반도체주 하락으로 인한 하락이라서 공매도 하락은 아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공매도로 인한 하락은 아니다. 네, 2008년 사례로 보나 2011년 사례로 보나 공매도가 큰 타격을 주진 않았다. 맞아요. 여기서 정리를 하나 해볼 건 있어요. 공매도에 관련된 사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번에 공매도가 막혔다고 해서 공매도를 안 한 것은 아니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신규 공매도만 정지된 거라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공매도 포지션을 계속 들고 주고받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갚았으면 없어지는 건데 안 갚았다는 거지. 이 공매도를 들고 있는 세력들이 자기네들끼리 주고받았어. 그래서 공매도를 유지하는 그런 흐름들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업계에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수익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공청회를 하게 될 건데요. 제 생각에는 공매도 통과가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업계의 입장과 그다음 외국인 매수 유입, 그다음에 실질적인 효과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 봤을 때 굳이 공매도를 막는 게 개인들의 심리는 좋겠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충분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외국인이 들어오려면 공매도 치고 싶은 애들이 있었는데 너희는 공매도도 안 되는데 우리가 너희들 왜 들어가? 이렇게 되면서 공매도 열어주면 우리 그때 들어갈게 하는, 왜냐하면 자기는 사는 것도 있으면 해지 차원으로 파는 것도 있어야 돼. 그리고 또 롱숏 한 애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런 애들은 우리가 뭐 찍어서 눌러서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산 거 커버하려고 파는 거야. 이렇게 되는 논리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없었던 게 새로 팔리는 게, 그러니까 지난번 금지시켰을 때 다 공매도가 없어져서 새로 공매도를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열리면. 그래서 그렇게 시장에 큰 충격이 아닐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공매도 업계의 이런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다음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 보니까 아마 허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를 통해서 유출해 보는 게 뭐 완벽하지 않죠, 사실. 네. 공매도를 다시 재개한 첫날 주가의 영향은 그날 하루만 보고 네. 공매도는 영향 없을 것이다라고 결론 내리기는 조금 성급한 면이 있어서 네. 요즘에 애널리스트 리포트들 많이 나오잖아요, 공매도 네. 관련해서. 네. 보면은 보통 기간을 설정을 해서 사례를 분석을 하거든요. 네. 공매도 재개한 후에 일정 기간 동안 시장이 빠졌다, 네. 올랐다 이걸 보는데 당시에 코스피 기준으로 한 14배 정도였던 배수가 한 배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네. 14배에서 한 배 떨어지면은 꽤 많이 빠진 거겠죠. 그렇죠. 그럼 엄청나게 네. 빠진 거지. 네. 10% 가까이 빠진 건데. 근데 네. 그것 또한 좀 제 생각에는 오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 그 기간 동안 빠진 게 공매도 때문에 빠진 것이다라고 결론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네. 그 사이에 수많은 변수들, 새로운 네. 이슈들이 많이 영향을 미쳤을 테니까.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나 하루짜리를 보나 기간으로 보나 과거 사례를 통해서 100% 확신을 갖고 예측을 할 수는 없으나 다만 참고할 뿐이죠. 네. 그래서 개별 종목들 중에 공매도를 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
내가 봐도 공매도 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 그쵸.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서 오늘 뭐 크게 하락한 뭐 진단 키트라든가 이런 쪽은 만약에 코로나가 이제 없어진다 생각하면 이게 이제 얘네들 실적 나오던 게 그동안에 최근에는 실적이 뭐 너무 좋아요. 주가가 비싼 주가가 하나도 아니에요. 실적이 너무 잘 나와서 진단 키트 관련 기업들은. 근데 그런데 내년도에 갑자기 절벽 없어져 뭐 이런 예상을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 공매도 때릴 것이고 그런 관련주 많이 올랐던 건 그리고 개별 종목들의 미래 성장 또는 미래 이익이 담보되지 않는 기업들은 조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충분히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들어오기 전에 우리 그 토론을 잠깐 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1,700조잖아요. 네, 그렇죠. 네, 1,700조인데 지금 코스피 경우에. 코스피 기준으로 네. 그다음에 코스피 200 이 영업이익 올해 전망치가 대략 120조, 120조 정도 되죠. 그러면 이게 되게 비싼 거냐? 그 돈 들어오는 양에 비해서 비싼 거냐? 꼭 그런 것 같진 또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물론 코스피 200과 코스피 지수 전체를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걸 네. 감안을 하더라도 네. 감안하면 한 12배 정도 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그러면 물론 영업이익 대비 뭐 순이익 대비가 아니고 영업이익 대비라서 조금 감해서 그거 보셔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야, 이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왔다는 걸 감안해 보면 지금 올해 얼마 개인이 샀냐면요. 거래소 37조, 코스닥 10조 샀어요. 근데 물론 연초부터 꾸준히 산 겁니다. 근데 2월 달에 얻어맞긴 다 얻어맞고 그 이후로 돈이 계속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요 정도 돈 들어와서 외국인들 파는데도 불구하고 지수 이만큼 올렸어요. 그러면 자, 계산을 해보세요. 51조가 집행이 된다고 했을 때 시장이 어떻게 될 건가?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죠. 뭐 한 3분의 1만 집행이 될 수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요 고객 예탁금을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시장에 집행이 될 경우 어떻게 될 건가? 그러면은 나중에 되면 오늘 같이 안 오르났던 주식도 막 오르고 싼 주식은 없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소위 말해서 퍼 뭐 5배 이런 주식 있잖아요. 나중에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 다 퍼 10배 이상 다 받아.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식 투자라는 게 꼭 성장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남들 갈 때 못 가더라도 이 주식 너무 싸는데 1년 안에 2년 안에만 시세 내면 돼. 사실 솔직히 뭐 2년 안에 한 40%만 수익 내면 나쁜 수익률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사실. 그렇죠. 그 뭐 1년에 반띵 해갖고 20%씩 수익 난 거니까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투자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결을 뭘 가지고 내가 어떤 포지션을 딱 잡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여기 올라간다고 여기 가고 저기 올라간다고 저기 집적 이쪽 집적 저쪽 집적 하다가는 쪽박차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휘둘리지 마시고 중심을 가지시고 투자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오늘 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하나 제가 오늘 많이 봤는데 기술주들 중에 오늘 많이 떨어졌는데 개별 기술주들 중에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 안 떨어진 주식들은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더는 못하겠고 짧게 말씀드리면 오늘 그 앞으로 예를 들어 언택은 지금 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맛이 갈 가능성이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같이 갔던 기술주 중에 앞으로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잘 가지셔야 되고 아마 이 주식들은 오늘 크게 안 빠졌을 겁니다. 이쪽 업종들은. 그래서 저는 뭐 내일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쪽이 반도체, 전기차 이런 쪽이 좀 그렇게 보여요. 예, 나중에 좀 더 오늘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네. 항상 너무 길어서 오늘 요 정도로 마감해도 되겠죠? 네. 네,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오늘 고생 많으셨고 오늘 올라간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오랜만에 올라가서 축하드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깨진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좋았잖아요. 네. 그리고 내 기업이 미래에 괜찮다면 뭐 끈기 있게 갖고 갈 필요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분석이 먼저니까 분석 잘 해보시고 괜찮다면 뭐 하루 이틀 빠진 걸로 또 충격받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고객 예탁금이나 이런 거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하락장으로 바로 넘어가기에는 정말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물론 저희들은 예측을 제대로 못하고 저희들 예측은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내일 미국 시장 하루 더 세게 빠져봐 화들짝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어쨌든 핵심은 기업 투자에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8월 12일이죠. 12일 한국 증시 마감 젊은 투자 안지원 네.
늙은 투자? 아니, 쉬운 투자 곽상준이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